자, 문법 요소 학습 활동이고요. 접서 페이지 96쪽이네요. 자, 지금 들어갈게요. 자, 기억 리을에 사용된 종결 표현, 문장의 종류, 상대 높임법, 단계를 좀 파악을 해보재요. 뭐 종결 표현이라 하면 뭐 평서, 의문 이런 거 묻는 거고요. 문장의 종류라 하면 잠깐만. 종결 표현은 진짜 어미 묻는 거예요. 얘는 종결 어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고요. 문장의 종류라고 하면 뭐 평서문이냐, 의문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고요. 상대 높임법, 뭐 하십시오, 하오하게 이런 거 묻는 거죠. 자, 들어갑시다. 자, 3정승의 제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끝에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종결어미한데 기본형을 보시면 됩니다. 기본형 찾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까지 빼고 나머지 끝부분을 보시면 돼요. 종결어미는. 자, 있을까요는 기본형이 뭔가요?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을까요가 어미인데 이거 보통 의에서 의는 매개 모음이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종결 표현에 해당된 것은 리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을까요.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종류는 무슨 문? 그렇죠. 의문문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요 들어갔으면 무조건 무슨 체? 무조건 해요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 너무 쉽습니다. 다음에 이제야말로 진사대천명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기본형은 기본형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이 어가 아니고 여기는 어미인데 이 선어말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어말어미 뭐가 있어요? 그렇죠. get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느냐 요놈이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건 느냐에 해당되고요. 다음 문제 느냐니까 물음표가 붙었으니까 문정형은 의문문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아니겠느냐 높였어요 낮췄어요? 낮췄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말 중에서 무슨 체? 저 헤라체가 되겠네요. 헤라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정말 쉽죠 여기는. 자, 남 내려서요. 다음 디귿 리을 보도록 할게요. 자, 너희도 단 한 명의 마음이라도 더 움직이는 힘써 보거라 라고 했어요. 보거라. 기본형은 보거라의 기본형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어미에 해당되는 건 어느 부분이에요? 거라에 해당되는 거죠. 거라.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유형은 뭐뭐라니까 뭐뭐 해라니까 무조건 명령. 다음에 세 번째 라로 끝났으니까 무슨 체? 헤라체. 얘는 진짜 공짜입니다. 공짜. 다음 마지막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본형이 뭔가요? 다하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선어말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계시네요. 끊고요. 그럼 마지막 씁니다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종결어미에 해당되는 것은 씁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유형은 뭔가요? 무슨 문? 그렇죠. 다로 끝났으니까 평서문이죠. 그렇죠. 평서문에 해당되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높임의 등급은 뭐가 되겠어요? 씁니다로 끝났으면 그렇죠. 하십시오체가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넘겨서 자, 다음 2번 다음 대화에서 주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에 나타나는 단어를 찾고요. 이런 높임 표현 주는 효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이것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체 높임이냐 아니면은 객체 높임이냐. 우리 주체 높임법은 그냥 노란색 펜으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 주어를 높여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만 볼게요. 계세요. 저 앞집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주체 높임과 관련된 어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계세요는 기본형이 계시다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체 높임 쓰는 거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이용했고요. 자, 두 번째 줄.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 봐요. 여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오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신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주체 높임 표현에 사용된 두 번째인데 얘는 무엇을 이용했나요? 그렇지.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선어말 어미를 이용해가지고 주체 높임법을 실현했고요. 다음 세 번째 넘어가서요. 여자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 변변치 않지만 떡 좀 가져왔으니 드세요.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나요? 그렇죠. 드세요. 그렇죠. 이거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 드시다를 이용했죠. 드시다는 높이의 방법 중에서 마찬가지로 그렇지. 특수 어휘를 이용해서 높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끝입니다. 자, 다음 되었으면 이제 객체 높임을 넘어갈게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 그런 표현이 있느냐. 자, 1번에서는 첫 번째 계세요 옆집인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 변변치 않지만 떡 좀 가져왔으니 드세요. 여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부탁이라는 체언에 들이 달려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객체 높임의 첫 번째고요. 들이다인데 부탁이란 말 뒤에 붙어서 이루어졌잖아. 뒤에 붙는 말 뭐라고 해요? 접사. 그렇죠? 접사형 있어요. 부탁드리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높였고요. 다음에 아이 고마워라 맛있겠네요. 얘 철수야 이리 와서 옆집 아주머니께 인사드려라. 여기에는 객체 높임 표현 있나요 없나요? 어디 있나요? 그렇죠. 깨를 이용했죠. 이게 두 번째고요. 깨는 이름이 뭐였나요? 그렇죠. 조사.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를 통해서 높였고요. 또 있나요? 없나요? 한 개 더 있어요. 어디 있나요? 인사드려라. 여기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요 드리다랑 동일해요. 세 번째 얘도 드리다고요. 얘도 전미사를 이용했겠네요. 자, 그래서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만 물어봐가지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굳이 상대 높임만 찾아볼게요. 보면 계세요 옆집인데요. 그런가 봐요. 부탁드릴게요. 드세요. 맛있겠네요. 이런 것들 있죠.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의 공통점. 상대 높임 중에서 무슨 채? 요가 들어갔으면 무슨 채? 무조건 해요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해요체가 사용됐고요. 그나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철수야 이래서 옆집 아주머니께 인쇄 드려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라는 네모로 칠게요. 라는 무슨 채? 헤라체. 아들이니까 헤라체를 통해 가지고 아들은 낮추고 있죠. 분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높인 거예요. 여기서는 오신 분이니까 얘는 분인가 봐요. 서술어에 해당됐으니까 서술어에 해당되니까 누가 이런 분이다에 해당되는 주체 높임과 연관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자 빼가지고 여기 뭐 요구하는 답은 아닌데 요구한 답이 아닌데 이것도 분도 사람을 높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체 높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에서 아의 의미를 이거 좀 구분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건 좀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진수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가 있고요. 두 번째 어제 친구의 편지를 받았다가 있고요. 마지막 디귿 비가 와서 내일 야유회는 다 갔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앗이 이용되어 있는데 밑에 좀 보면요. 어미를 보시면 자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 즉 과거 얘기하는 거죠. 뭐 예전에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 다음에 이야기하는 시점에 볼 때 주십시다. 여기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될 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참 많이도 샀네 이런 경우. 다음 마지막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여기부터 줄게요.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마지막 이렇게 방안을 어지럽혀 놓았으니 너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그러는데 여기서 앗은 미래를 나타내네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수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것은 밑에 있는 어미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렇죠. 이건 2번에 해당되죠.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구나. 자, 완료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죠. 예전에도 닮았는데 지금도 닮은 상태예요. 다음 두 번째 어제 친구의 편지를 받았다. 이건 예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1번 얘기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비가 와서 내일 야유회는 다 겠네.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3번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 찾는 건 여러분 읽어주면 풀 수 있어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담긴 의미를 쓰시오 이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서술형 나오면 못 써요. 그래서 외워주실 거는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요 밑에 있는 거 이걸 별표 치시고 이건 꼭 좀 외워줍시다. 그래서 기억의 앗은 완결되어 지속됨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다음에 니은의 앗 1번은 과거 시제 단순하게 과거 시제 끝입니다. 이건. 다음 세 번째 앗은 미래에 어떤 일이 실현될 것에 대한 인식 이렇게 외워주세요. 2번은 됐고요. 요거 기억과 디귿 요 두 가지만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피동표현, 사동표현 구분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얘는 주어 위주로만 잘 보시면 돼요. 땡땡 경찰서 신속 대응으로 물에 빠진 4명 전원 구출했어요. 구출행의 주어가 뭐예요? 누가 구한 거예요? 경찰서.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군 경찰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경찰서든 혹은 경찰이든 경찰의 그 행위, 구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다음 밑에 나를 볼게요. 강물에 빠진 대학생 4명 전원 구출돼. 누가 구출됐어요? 그렇죠. 강물에 빠진 대학생 얘들이 주어고요. 얘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조가 되겠네요. 밑에 답도 그대로예요. 자, 밑에 답 줄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히 기사 제목은 능동문이고요.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주어 경찰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십시다. 경찰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기사 내용도 다음 주십시다. 경찰의 구조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줄만 치면 되고요. 뭐 경찰서라든 경찰이라든 큰 답의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답으로 인정해 주겠죠. 다음에 나의 기사 제목은 피동문이고요. 경찰에 구출된 대학생이 주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대학생이 주어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은 구조를 한 경찰보다는 다음 주십시다. 강물에 빠졌다가 구출된 대학생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 주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다음 뉴스에서 어색한 피동 표현과 어색한 사동 표현 좀 찾아보세요. 이거 보면은 쉽게 눈에 띄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이게 아니군요. 다음 문장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밑에 TV 얘기. 자, 동그라미 시에서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세우는 사업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기까지 잘못된 거 있나요? 없어요.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올 경우, 이렇게 될 경우 땡땡시 농산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 주장한대요. 여기까지 잘못된 거 있나요? 잘못된 거 있어요. 어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가치가 어지다를 굳이 썼죠. 그렇죠. 예.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썼거든. 그럼 어떻게 붙여야겠어요?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요거 하나만 써도 되는 거죠. 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중지시킬 때까지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상한 것은 그렇죠. 중지시키다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사동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중지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피동과 사동 문제들은 직전 대비 자료에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4번 넘어가서 얘는 위에 나온 두 문장만 보시면 돼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않는 부정을 2번 썼거든. 우리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긍정하냐? 어떤 사람을, 나는 그늘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밑에 이 1번과 관련된 답이에요. 이 시에서는 이중 부정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중 부정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요. 그럼 무엇을 긍정하는가? 근데 좀 전에 여러분이 대답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정 표현인가 아닌가를 좀 이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부정 표현이 되려면 무슨 부정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부정문과 그 다음에 못 부정문, 명령 청유형에서는 명령문과 청유문은 어떤 표현을 이용해서 부정 표현을 말다를 이용하는 거죠. 말다. 그렇죠. 안, 못, 말다. 이것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정문으로 볼 수 있냐 없냐를 좀 보자 이거예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일 때 부정문이고 어떤 기준일 때 부정문이 아닌가 이것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내려서 2번. 2번의 가장 아래 것만 볼게요. 자, 부정표현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표현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 해서 첫 번째, 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즉, 형식을 보는 겁니다. 부정문이 되려면 어떤 형식이 써야 된다고요? 안, 못, 말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 안, 못, 말다가 없어요. 그러면 통사적 구조를 봤을 때는 부정문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정표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뜻으로 봤을 때는
있다의 반대말이 없다잖아. 그래서 있다를 부정한 걸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의미를 볼 때는 부정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사적 구조를 기준으로 보냐, 의미를 기준으로 보냐,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간접 인용으로 좀 고치래요. 여기 보니까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위급한 상황을 봤어. 어떤 아저씨가 아이를 안고는 학생 어서 빨리 구급차 좀 불러줘 라고 다급하게 외치시는 거야를 간접 인용으로 고치면 앞에 어떤 아저씨가 아이를 안고는 까지는 동일하죠. 학생이라는 표현 어떻게 고쳐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자신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아이를 안고 나에게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서 빨리 구급차 좀 불러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불러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달라에 고를 넣어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달라고는 불러줘는 문장의 유형이 뭔가요? 무슨 문? 그렇죠. 명령문이죠. 그래서 얘는 명령문에 해당되고요. 명령문일 때도 상대 높임의 등급이 고정이 됩니다. 뭐 달라라고 했어요. 달라니까 무슨 체에 해당돼요? 그렇죠. 헤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은 무조건 간접 인용일 때 헤라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 효과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매우 다급하잖아. 직접 인용해서 다급함이 잘 드러나요? 간접 인용해서 다급함이 잘 드러나요? 당연히 직접 말을 할 때 그 말투가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억은 아저씨의 말을 여기 주십시다. 직접 인용을 했는데 이 직접 인용을 해서 아저씨의 다급한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게 기억의 장점이고요. 니은처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은 다급함이 좀 줄어요. 덜 전해지게 됩니다. 다음 요거 2번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2번. 예,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용을 할 때 주의할 점과 인용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 두 가지 좀 보시면 돼요. 자,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여성 가운데서 아주 드물게 태어나고 죽은 행적이 뚜렷하게 전해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잘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름은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거든. 이름 모르거든. 많은 책과 자료에 사임당의 본명이 근데 신인선으로 나와 있대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었대요. 1980년 출간된 어떤 동화에 사용된 동화에 사임당의 어린 시절 이름을 인선이라고 쓴 다음부터 연이어 나온 책들이 다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동화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신인선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왔어요. 뭐 나머지 내용은 중요한 게 없고요. 밑으로 바로 내려서 자, 그러면 주의할 점, 인용할 때 주의할 점만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견해, 조사 결과, 정보 등을 인용할 때는 다음 주십시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겠어요. 어디에서 인용했다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용한 내용에 다음 또 주십시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검점한다라는데 검점, 단어가 어렵네요. 순서 바꾸면 점검하라는 얘기죠. 요 두 가지는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이고요. 주의점 이렇게 씁니다. 주의점. 인용할 때 주의점은 요거고요. 다음에 색깔 바꿔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인용을 마구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자료를 인용하면 당연히 내 글, 믿을 수 있는 글, 믿을 수 없는 글, 믿을 수 없는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가 이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네요.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좀 전의 경우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사방팔방에 다 쓰게 되거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되겠네요. 인용을 함부로 했을 때의 문제점. 자, 뒤 3번인가? 그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여기까지 하고요.